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이 아프다고 숨지 말아요. 혼자서는 너무 힘든 기다림과 용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릴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나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로 해요. 꽃이 피면 꽃길을 함께 걸어요. 비바람 지나가길 함께 견뎌요. 눈물과 웃음 모아 더 큰 사랑을 만들어요.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창문을 열어 빛을 보아요. 희망으로 기쁨을 빚어 가슴에 품고 서로 기대어 살기로 해요. 꽃이 피면 꽃길을 함께 걸어요. 비바람 지나가길 함께 견뎌요. 눈물과 웃음 모아 더 큰 사랑을 만들어요.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창문을 열어 빛을 보아요. 희망으로 기쁨을 빚어 가슴에 품고 서로 기대어 살기로 해요. 서로 기대어 살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유를 통해 생명을 알아가고 있는 생명배우미 생활성가 가수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소라고 하면 사제나 수도자들의 성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가정을 이루고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불림받을 것 역시 거룩한 하느님의 부르심, 성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 성소라고 부르는데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부부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의 생명을 품고 기르는 또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에서는 혼인 성소를 충실히 살아가고 계시는 부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솔직 담백한 진솔한 얘기를 가감없이 나눠주실 부부 모셨습니다. 애미 주말을 다녀오신 새검정 본당 한상인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장숙의 마리아 자매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네. 신부님, 성소의 정확한 의미가 뭐 어떤 건가요? 네, 거룩할 성자, 부를 소자, 거룩한 부르심. 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사제성소, 수도성소, 네. 뭐 혼인성소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성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상인 대건 안드레 형제님, 장수기 마리아 자매님 이제 두 분을 이제 부부로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을 혼인 성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두 분이 부부로서 살아온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7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41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79년, 우리가 2020년이니까 41년 되셨군요. 자, 많은 분들이 사실 혼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혼인은 성소다,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런 말을 잘 모르시면서 이제 살아가고 계시고 어색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제나 수도자들만이 그 성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한 형제 자매들도 하느님의 거룩한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자, 두 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혼인은 성소구나, 하느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런 느낌을,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요? 예. 그 하나님의 선물, 저는 배우자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이 좀 거룩한 부르심인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사실은 잘 몰랐죠. 네네.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결혼 당시에 저는 비신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 안드레아가 신자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려면 어쨌든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세례명도 당신 마리아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뭐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리아로 정하고 그리고 명동 성당 가서 세례 받고 그리고 나서도 뭐 혼인 성사라 이런 거는 굳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사제나 수도자들은 그 삶 자체가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하느님의 일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거룩한 그런 부르심이다. 이런 느낌이 확 오는데 부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그런 거룩한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네. 만남 자체가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뜻이 아니고 어떤 하느님께서 어떤 섭리하신 것이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네. 근처에 성당이 있었거든요. 네. 교회도 물론 있었고. 근데 성당 그 마당에서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은 내가 성당에를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뭐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별 생각도 없었지만 누군가 끌어주지도 사실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끌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만남이 신앙생활로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된 것이죠. 네네. 네. 그러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더 하느님과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부생활 안에서 이제 그런 체험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럼 시모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러면 성소에는 이제 사제 수도 성소와 그리고 네. 혼인 성소 이렇게 둘 뿐인지 왜냐면 네. 제가 이제 독신으로 만약에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 네. 저한테는 이제 그런 성소가 없는 것인가라는 네.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일단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잘 키워나가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자기 완성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사실 뭐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와 혼인 성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네. 사는 그것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사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그렇다고 뭐 수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혼자 살면서 그 삶 안에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네. 뭔가 어떤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삶의 의미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내어주는 어떤 헌신의 삶이 있어야만 성소라고 부를 수 있겠다. 단지 내가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독신을 선택했다면 저는 그거는 어떤 성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당장에는 그 생활이 편할지 몰라도 마지막엔 공허해지지 않을까, 삶이. 네,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있어야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많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네. 비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내 삶에 정말 만약에 그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부부들이 서로 헌신하는 그만큼의 뭔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그런 몫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헌신을 어디에 할 것인가? 만약 독신으로 살게 된다면 이제 네네. 결혼을 제가 안 한다면 그걸 한번 네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바람직한 혼인 성소가 무엇일까? 좀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이제 또 미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제 친구들도 결혼을 하고 아는 네. 언니들도 결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부부들끼리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제 시댁과의 그런 갈등 그리고 막 이렇게 외도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 네네. 들리기도 하고 이러려면 왜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살아야 하나 네. 이런 부대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혼인 성소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혼인은 사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제도다. 우리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과정 역시 남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부부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부의 일치. 네. 또 하나는 그 어떤 새로운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과 생명, 일치와 생명이 그 부부 사랑 안에 포함되는 네.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따가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네. 근데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여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낮추고 또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싫으면 안 보면 돼.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돼. 그렇죠. 회피하면 되지만 부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어떤 일치의 노력이 두 사람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어떤 구원의 여정에 상대방 부부가 같이 손잡고 가는 길이다. 네, 그 다음에 새 생명을 키우는 일, 그거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힘들죠, 당연히. 특히나 엄마의 어떤 희생이 많이 있고 아빠도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고 희생 얼핏 들으면은 사실 하기 싫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희생하는 가운데 얻는 기쁨과 보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느님이 섭리하신 일이다. 그래서 부부 사랑, 가정 안에서 이루는 혼인에서 부부가 일치하고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 성소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전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많은 이제 혼인했지만 부부의 위기 네. 서로가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헤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서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바람직한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잘 맞는 짝을 찾는 노력부터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지. 네. 그리고 내가 부부 생활을, 혼인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건가.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단지 어떤 경제력이나 외모나 뭐 집안이나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둘이 서로 잘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찾는 그런 어떤 식별력이라 그럴까, 그런 안목이라 그럴까, 그것을 키우는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주 씨가 보기에 여러 네. 가지 또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부부들도 있지만 네. 또 행복한 부부들도 사실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어때요? 미주 씨가 그동안에 보아온 부부들은 어떤 부부들이 많습니까? 보통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네. 많죠. 그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 그래요? 힘듦에 있어서. 이런 걸 왜 이해를 못하지? 약간 이런 것들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렇게 싸우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결혼하기 싫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물론 이제 행복한 친구들도 많아요.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이제 사진을 보면 정말 예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모습 보면 또 이런 모습 보면 참 행복해 보여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싸워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행복해도 싸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하기 싫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은 이제 41년 동안 사시면서 뭐 좋았던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을 텐데 일단 두 분이 현재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한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셨어. 네,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완벽은 아니지만 완벽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자, 지금은 행복하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을 테고 미운 때도 있었을 테고 혹시 뭐 이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미우신 적이 있으신지 어떤가요? 예, 신혼 초에 네.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엄청나게. 그래도 신혼 초에 한번 그렇게 생각하신 다행이죠, 거면 그게. 네. 예. 그래도 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자,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부부 상담가로 수십 년 동안 이제 활동해왔던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박사님께서 쓰신 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형태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5가지의 어떤 이 사람은 언어라고 표현했는데 5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5가지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중에 뭐 어떤 한두 가지밖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은 자기 배우자가 다른 방식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긍정적인 말, 사랑한다, 아니면 당신 멋있다,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단순히 그냥 같이 공간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서로를 위해 같이 있는 시간. 그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 번째는 선물. 단순히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은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네 번째는 봉사. 우리 되게 많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었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주는구나. 그럴 때 내가 사랑을 느낀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스킨십. 자, 그러면 두 분은 이 5가지 언어 이해하시죠? 어떤? 네. 자, 그러면 내 배우자가 사실 나는 이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나한테 이런 언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라고 느낀 때가 있었는지 우리 자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글쎄, 대체적으로 표현 잘하세요? 잘하는 편이에요. 네. 예. 자매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네. 그럼 형제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나요? 많이 해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인색해요. 형제님은 어떠세요? 예, 마리아하고 가장 좋은 때가 함께 저녁을 먹고 네. 걷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예, 그 시간. 예, 네.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형제님이 우리 뭐 함께 어디 뭐 하자 할 때 잘 응해주시고 같이 늘 시간을 내주시나요? 예, 마리아가 잘 응해줘요. 네. 네. 그래서 두 분이 41년 동안 그래도 행복하게 그래도. 예. 근데 혹시 뭐 내가 원할 때 부족했다.
이런 거를 잘 안 해줬다 이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잘해줘가지고. 네. 방송이라서 저는 그러신 이제- 건 아니죠? 아니, 저는 이제 가능 아니면은 사실 나 자신도 이게 내가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하물며 몇십 년 동안 따로 살다가 이제 저희야 뭐 30대 전에 결혼을 했지만 네.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내 배우자를 정말 온전하게 다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혼인 생활이고 그리고 어떤 관계성이 아닐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니면은 같이 해주려고 하고 가능하니면은 두 분이 평소에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내가 느꼈던 거, 뭐 힘들었던 거 서로 공감받기 네. 위해서? 조금 그럼 남들이 말하기에 그렇다고 해요. 네. 자, 그렇다면 보통 이제 신혼 때 이제 뭐 흔히 서로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뭐 그렇죠. 왜 네.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냐, 앞에서부터 네. 짜냐, 양말을 왜 그렇게 벗어놓느냐. 어떻게 두 분이 서로 이제 싸우셨던 그런 기억들은 어떤 아유. 것이 있어요? 뭐 많겠지만 그래도. 달라서 네. 속상한 거는 많죠. 대표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달랐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자기 페이스로 나를 끌어들이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라든가. 네. 저는 밥을 빨리 먹는 편인데 밥을 조금씩 먹어라. 근데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냥 그래서 천천히 드시게 됐어요? 예 아직 저 아니요, 좀 천천히 빨리 못 먹는데 먹어요. 그 천천히 여전히 그래도 빨리 드시는구나. 예. 그렇지만은 이제 뭐 노력은 하고 계신다.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잖아요. 네. 그럼 저는 아직도 먹고 있는데, 아, 계산하러 가세요? 예. 어머. 그러면은 그 저 식당 사장님이 네. 아니 아직 식사 중이신데 왜 나가시지? 거기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게 조금 더 그냥 앉아서 함께 기다리면 좋을 텐데 성질이 워낙 급해요. 근데 이건 급하시구나. 집안 내력이라서 할 수 없어요. 네. 형제님은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못마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마땅한 것은 좀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다리는 게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있는 그 고부 갈등은 어떠세요? 그 시어머니랑은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저희는 나중에는 이제 잘 지내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살림을 거의 하나도 안 해보고 시집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야 내가 보니까는 처녀 때 일 많이 하니까 시집 가서도 일 많이 하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것도 안 시켰어요. 아하. 예.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하러 갔나 그랬는데 딱 저희 시어머님이 아유 저 손으로 이불 빨래를 어떻게 할까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워낙 손목이 또 가늘어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이불 빨래 하러 가는 사람인가 일하러 가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었어요. 이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야 니네 집에서는 뭐 갈치를 그렇게 다듬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럴 때 그래서 참 속상했었어요. 섭섭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좀 인정받지 못하는 거 내가 그 집에 가서 정말 내가 이게 밥 3끼 얻어먹으려 이 집으로 내가 시집을 간 건가 도대체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나 자신이 막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리고 더욱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던 거가 제가 밥을 되게 조금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막 밥 이렇게 큰 공기에다 밥을 먹고 그래도 배가 또 고파서 더 점점 밥 먹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저를 막 비참한 느낌이 막 들게 하더라고요. 그때 시집살이 부모님 모시고 사셨나요? 모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았죠. 네, 예, 네, 예. 그렇게 됐군요. 그 이제 대식구였으니까 아무래도 뭐 집안일 하려면 밥 많이 드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남편의 태도는 남편이 그래도 다 이해해주고 좀 힘이 되어주셨나요?
아, 별로 그러진 않았어요. 네. 예, 예. 중립을 잘 그냥, 지키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걸 이해를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시집에서 살면서 나중에 안 거지만은 아, 이게 시집살이를 하는 거가 나의 불편함은 있지만은 남편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정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꼈었어요. 네. 네. 저희 미주 씨가 보기에는 네. 지금 세대는 살짝 이해 못할 일들인데 네. 지금 주변에 뭐 미주 씨 또래를 보면 되게 부부들이 어떤 걸로 갈등을 겪나요? 보면 이제 뭐 진짜 사소한 것들, 말 한마디, 이런 걸로 많이 싸우죠. 그리고 요즘에는 집안 그런 정리 같은 거는 분담을 해서 네. 하는 또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알아서 자기들이 막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이렇게 뭐 양말을 어떻게 벗어놓고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저는 제가 그렇게 양말을 벗어놓고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혼날 것 같네요. 결혼하게 되면. 네. 자, 근데 사실 두 분은 비교적 뭐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오신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사실 뭐 정말 심각하게 싸우고 뭐 이혼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들이 처음에 그렇게 사랑해서 평생 같이 살고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서약을 하면서도 그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뭘까? 한번 이제 미혼의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미주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래도 정말 살아온 그 날이 너무 다르고 지금은 또 점점 결혼 정년기가 점점 더 늦춰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뭔가 이게 익숙하고 내가 알아서 뭔가 해결하는 게 익숙한 그 시기인데 누군가 또 만나서 그걸 맞춰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또 요즘에는 독립하는 게 또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상대방도 그럴 것이고 나도 그렇고. 근데 그 독립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게 좀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까. 진짜 뭐 예를 들면 밥그릇 하나 안 담고 놓는 것도 가지고도 엄청 크게 싸우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감정의 씨앗이 이렇게 쌓이고 퍼져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혼인 생활에 있어서 사실 두 사람이 충분히 얘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네, 혼자 살 때와 둘이 함께 살 때 무엇을 내가 포기해야 되고 아니면 무엇을 서로 지켜주고 네. 인정해줘야 되는지 그 네. 영역에 대해서 네.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안드레아 형제님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 이혼이 우리 때는 먼 동네 딴 나라 이야기 했었는데 요즘은 가까운 친척이나 조카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 생각으로 이기심 아닌가. 이기심. 예. 그러니까 내가 보살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실망감에 의해서 서로 헤어지고 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리아 자매님 저도 어떠세요?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아까 그 봉사라는 거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막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그 네네. 트렌드가 요즘은 나 중심. 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뭐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근데 관계에 있어서는 꼭 손해를 보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예. 네. 그래서 서로 이해심 부족. 네. 사실 주는 것이 손해본다고 보통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가르침은 사실 주는 건 사랑이고 내가 주는 만큼 더 큰 것을 내가 얻고 나를 충만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밀알 하나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이 그 겉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의 더 큰 충만함과 생명을 준다라는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두 분 형제 자매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 어떤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느끼는가? 두 분이 각자 썼기 때문에 서로 답을 몰라요. 네, 그래서 자 우선 예상을
되는 그 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형제님은 아내이신 우리 장마리아 자매님께서 뭐라고 거기다가 답을 쓰셨을 거다 생각하시는지요? 함께 있어줄 때. 함께 있어줄 때. 네. 자, 그러면은 이따가 답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그럼 자매님은 형제님께서 뭐라고 써주셨을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사랑받는다 고 느끼는지. 네. 글쎄, 인정받을 때? 인정받을 때. 때가 아닐까. 네. 잘 모르겠는데요, 모두 사실은.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두 분께 아까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 또 한 가지 더 드린 질문이 있는데 네. 사랑한다고 느낄 때 말고 또 나 이혼하고 싶다. 이럴 때 이혼하고 싶다. 답을 쓰셨는데 그것도 네. 나중에 공개를 할 텐데요. 어떤 답을 예상하는지 우리 형제님 내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 했을 거다. 신혼 초에 네네. 네. 제가 외국에 있었는데요.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고스톱 치고 네. 하는 모습을 보고 한심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심하면은 아기가 생기기 전에 네네. 이혼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군요. 예. 그런데 그때 뭐 유학 시절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가신 건가요? 예, 지사 생활을. 지사 생활할 때 굉장히 친구도 없고 외로우셨을 텐데 예, 굉장히 부인을 위한 시간은 거의 내준 적이 없으신가 봐요. 자, 그러면 어쨌든 부인은 언제 근데 그때는 진짜 심각했었어요. 네. 저도 이제, 저, 아까 이제 봉사, 말씀드렸었는데, 봉사라는 건 나의 배우자에게도 봉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저는. 네네네. 참 좋은 사람이죠. 네네. 근데 결혼해서 딱 가서 보니까 어머, 이 남편이라는 분이 도대체가 아침에 늦잠 자, 잠깐 예전에는 그 텔렉스라는 걸로 이렇게 소통을 했었어요. 그 텔렉스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낮에 잠깐 또 자.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되면 오후에 또 좋은 그 시간이 오면은 또 모여가지고 뭐 카드 놀이를 친구들하고 한다든지 많이 놀고. 고스톱을 네. 저는 그거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예상 답변, 예상 또 답변. 예상 답변. 네, 예상 답변. 뭔가 보통 모르겠어. 고해성사라고 오시면 아니 갑자기 고해성사라고 막 오시면 부모님하고 보통 자기 싶어가지고. 죄는 고백 안 하고 남편 죄를 고백하시는 네. 자, 내가 잘못한 거 남편이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거 남편이 이렇게 답을 썼을 거다. 네. 뭐가 있으세요? 제가 남편이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다 막아요, 제가. 네. 네. 왜요? 제가 생각하기엔 앞길이 보이기 때문에 막 못하게 막거든요. 그 남편을 위한 거잖아. 아니 그렇지만은 본인은 아니죠. 네, 그렇죠. 저는 현재 이해한다고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본인 이혼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없다라는 이혼까지는 거 나는 잘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이혼하면은 난 남편이 이혼을 생각할 만큼 잘못한 거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을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혼인 성소는 사제 수도 성소만큼이나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네, 가정은 또 사랑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것으로 주님의 막가진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토크 콘서트 4U 평신도의 진정한 혼인 성소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못다한 가정 내 진솔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검정 천주교회 장숙이 마리아, 한상인 대건 안드레아 부부였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